나운동 출신 환경공무원입니다. 저는 오늘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와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6일 JTBC 뉴스룸 보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동아시아 최대의 친환경 메카를 만들겠다며 지난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탐사팀 트리거가 이 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태양광 사업도 반대해온 사람을 대표에 앉혔습니다. 공사 자재 운반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감사원도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조 원대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입니다. 그중 군산시가 맡은 육상태양광 사업은 1,300억 원대. 지난 2022년 6월 강임준 군산시장이 해당 사업 총책임자로 발탁한 사람은 서모 씨입니다. 서 씨는 군산시가 100억 원 출자한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자 육상,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됐습니다. 정작 서 씨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태양광 사업 반대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어떤 자질이 필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거죠. 시민들은 무슨 과정이 있었길래 그 분야에 있을까라는. 서 씨는 지금도 군산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요? 지자체 출자기관 대표는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저쪽 거를 그만두든 이쪽 거를 그만두든 해달라라고. 이사나 직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나 대한민국에 내려는 나는 대한민국에 가진 분만 없어봐. JTBC 취재 결과 최근 감사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건 지난해 이 구역 내 도로에 깔린 17만 톤 제강 슬래그 반입 과정입니다. 제강 슬래그는 철강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온 자재입니다. 보통 폐기물 전문 업체들이 돈을 받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애초 이 회사가 새만금청에 제출한 실시 계획서에선 제강 슬래그가 아닌 순환 골재를 쓰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가 설계에 따라 순환 골재를 쓰기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 열흘 뒤 공사는 제강 슬래그로 바뀌어 시작됐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회는 물론 대주주가 될 한국서부발전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사들한테 공유한 것도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제강 슬래그의 경우 물과 만나면 강알칼리성 용출수가 나올 수 있어 시민단체 반발도 거셌습니다. 서 대표는 이사회에 사후 보고를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 내가 이사회 보고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추후 보고해도 되고, 공사하기 전에 보고를 해도 되고. 또 해당 제강 슬래그는 환경부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재활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 대표는 해당 승인을 받기 넉 달 전 이미 특정 운반업체와 제강 슬래그 공급 협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엔 지역구 국회의원 캠프 출신의 청년 위원장이 이사로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서 대표와 평소 사업 관련해 지역 내 공장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을 뿐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특정 업체를 지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승인을 해준 새만금청은 사업비가 10% 이상 바뀌지 않아 승인 내용과 다른 자재를 썼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인 측엔 환경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청도 지금 걷어내라는 거야. 문제가 되니까. 근데 내가 배임죄가 되면 근데 나 죽으라는 얘기지. 현재 금감원도 해당 사업에 대한 펀드 발행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감사가 착수된 만큼 사업의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지난주 본감사에 들어갔고 12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먼저 시민 공모펀드의 처음 설계부터 부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자본금 100억을 출자하여 설립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통해 50억 원을 재출자하여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99메가와트급 총 사업비 1,268억 원으로 군산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산시는 PF 대출금 963억 원 중 563억 원은 시민펀드 판매 자금으로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시민펀드 참여자에게 연 7%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 부진에 도로의 포설한 제강 슬러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듯 불안정한 여건이 조성되어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펀드 모집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민펀드 설계부터 군산시 행정에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군산 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하여 펀드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유자 보호법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민펀드 모집을 공표해왔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지역 제한 불가 의견에 따라 군산시는 펀드 판매 지역을 군산시 관내은행에서 우선 판매하고 자녀분은 타 지역까지 판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지점의 장소를 제한할 뿐이어서 타 지역민들이 얼마든지 군산에 소재한 은행에서 펀드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시민펀드는 당초 취지는 허울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욱이 군산시의 1인 참여 한도 최대 2천만 원 기준에 따르면 운 좋게도 군산 시민에게만 펀드가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펀드 발행 예정액 563억 원에 대하여 최소 2,815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0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 26만 2,819명 대비 고작 1.07% 시민만이 혜택을 누리는 꼴이 되며 심지어 최대 5억 원까지 참여 가능한 법인을 고려한다면 실제 군산 시민의 참여율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하여 군산 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익공유형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시민 참여펀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 방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권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냉철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형평성이 결여되는 시민 참여펀드에만 연연하지 말고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공익자금으로 활용하여 군산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명한 사업 구상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석 및 이사회 파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는 과거 경실련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임원 공개 모집 공고상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도 아닌데 시장님은 어떤 근거로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셨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기관의 상금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과 함께 당사자의 본업인 안경점을 계속 운영하여 겸직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사자는 사임하였고 현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듯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파행에 이어 대표조차 공석인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정상화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강 슬로그의 설계 변경에 따른 환경 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19일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발전사 부진의 도로의 성토제에 대하여 순환골재 사용을 포함한 공유수면 점 사용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4월 20일 착공 후 9일 만에 갑자기 성토제를 순환골재에서 제강 슬럭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4월 29일부터 현장에 반입하였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의 제강 슬럭으로 인한 토양, 수지로엠의 문제를 제기하여 제강 슬래그 반입이 중단되었고 준공이 지연되었으며 가까스로 지난 2022년 6월 30일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일부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준공 조건에 따르면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는 발전사업 운영 중이거나 만료 후에도 제강 슬러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제강 슬러그 약 50만 톤을 비롯한 토지 정화 작업 등 원상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토양 및 수질오염 정화 작업과 철거비, 재공사비를 포함하여 원상 복구 비용을 최대 2천억 원까지 추정합니다. 문제 발생 시 제강 슬러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복구 비용은 실로 막대합니다. 복구비 2천억 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와 새만금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한편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서 해당 SPC의 각종 용역계약 15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한도가 2천만 원인데 불구하고 초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전사업의 시행자는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PC가 직접 시행해야 할 설계, 조달, 시공 일괄 시행사인 EPC사 선정을 군산시가 대행하면서 계약 전문부서도 아닌 새만금 에너지과에서 무리하게 계약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대행한 해당 입찰 공고 및 우선 협상자 선정 등 계약 업무 과정에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대형 공사가 아닌 물품 제조, 구매 설치로의 발주의 문제,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누락 문제, SPC 대표이사에 대한 계약 심의위원 미제청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계약 업무에 대한 지방계약법, 건설균형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는 논하지 않더라도 해당 감사로 인하여 혹여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 조치를 받는다면 그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군산시라는 출자 주체가 나오는데 이 같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계약 업무 등의 부당 지시와 제강 슬러그 반입을 위한 설계 변경에 최종 지시한 게 누구이며 막대한 위험 비용의 부담 책임은 누구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사업에만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였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펀드는 발행도 못하고 있고 해당 태양광 사업은 각종 우려 속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인 상태입니다.
군산 시민발전축제가 본래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 군산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군산 시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우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경봉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우리 공모 펀드 설계부터 부실 문제와 시민 참여 펀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가 GM과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분을 다스면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군산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사실 민선 7기의 가장 큰 과제였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를 바꿔야만이 앞으로 미래 우리 군산의 발전을 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산업인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민선 7기의 목표였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다행히 우리 민선 7기 그게 국정과제로 받아들여져서 이게 군산에서 지금 군산 상생형 일자리랄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군산의 유유부지,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랄지, 그 다음에 새만금 그 일부 유유지, 그 다음에 우리 풍력, 조력,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함께 사이클링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선 7기 주요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가 2018년 비전 선포식 이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10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새만금 개발청 산하의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 협의를 통해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저 부침 저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군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정부가 저렇게 협약을 맺어서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이 저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주민 참여 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이 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한도로 15년간 발전 사업에 투자하면 7%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관협의회에서 체결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발전 사업은 그동안의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전기는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리 군산에서 민관협의까지 구성하면서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육상태양관 사업을 시작으로 수상태양관 100메가, 그다음 해상풍력 2기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100메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기가 정도 해서 사업비의 50%만 우리 주민들 펀드로 채워진다고 그러면 우리 25만 명 이상의 군산 시민이 2천만 원씩 투자가 가능하고 군산 시민 모두가 1인 1펀드 가입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를 모집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이 저소득층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을 통한 투자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이 펀드 모집은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 민간협의회나 우리 새만금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나 각 부처가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을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금감원과 그 다음에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 펀드 발행이 지연되면서 참 이것까지 지금 현재 무산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전 수익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일부 준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새만금 그 발전 부지 내에 공원을 만들으라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원에 대한 문제가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게 그 공유수면 뭐 조명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나게 되면 완전 준공이 들고 있고요. 지금 발전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원래 월 한 16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 23억 정도, 약 30% 이상의 높은 기대 수익,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민펀드 모집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시민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 수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7기 시작하면서 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이 돈 버는 이런 발전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고요. 또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우리 또 시에 이제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런 이익은 들 수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사실 펀드 모집이 제대로 됐으면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시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를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펀드 모집이 지연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적격과 공성 및 이사의 파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안타깝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초 우리 군산시가 발전 사업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지지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표이사는 시의회 3명, 군산시에 4명을 추천받아 7명의 전문가로 임원 추천위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 전 대표이사는 군산형 일자리 실무 추진위원장 그리고 군산경실령 집회위원장도 활동하는 등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활동한 경험을 근거로 군산시가 추진한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또 특히 시민활동을 하면서 민원사항이랄지 대외협상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도 업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대표이사의 겸직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3과 동법 시행령 9조 2에 의하면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안경점 운영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직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사료되나 공공성을 띠는 기관임을 고려하여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한 상황입니다. 현재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고리 상태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수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임원 추천의 구성 등 절차를 밟아 기관 운영을 정상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의 그런 우려점들 불식히고 저희들이 정상화를 잘 시켜서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강 슬랙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환경 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군산 육상 태양광 입찰과 계약 업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제강 슬랙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상 태양광 2구역 사업은 당초 실시 설계 시 도로용 보조기층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 했으나 사실 순환골재가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부신 겁니다. 이게 습기에 더 약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내 골재 처리 업체의 재규량 부족으로 우리 새만금에 지금 1, 2, 3공구 우리 군산을 포함해서 2공구를 3공구가 있는데 그때 순환골재가 군산에 재고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의 자재 변경 승인을 거쳐 제강 슬래그 돌을 도로용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강 슬래그는 군산 세화베스트를 생산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거쳐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작년 6월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단체와 유관기관 입회와의 현장 시료 채취 21년 6월 15일 날 했습니다. 용출검사와 토양검사를 실시하였고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한 현장 채취 분석 결과 환경 기준을 만족하였고 올해도 2월부터 10월까지 전북지방환경청이 실시한 18차례의 pH 검사에서도 단 한 건의 이상도 없었습니다. 제강 슬래그 사용으로 제기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가 진행되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은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군산 육상 태양광 SPC에게 있지만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제강 슬랙을 위탁 처리한 위탁업체 및 생산한 업체에서 사안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년 후의 원상복구 비용은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새만금 측에서는 올해 6월 30일에 공업 무지를 제외하고 제강 슬래그가 사용된 도로를 포함하여 준공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 개혁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 육상 태양광 SPC는 시민발전과 서부발전 그리고 EPC인 시공사 참여로 구성되며 SPC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군산시가 대행을 검토하였고 지자체가 공모를 하는 경우 REC 0.1이 추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금액으로는 20년간 약 153억의 이익이고 새만금 개발공사도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SPC한테 넘겨줬습니다. 부여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이익이 드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유법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육상 태양광 SPC를 대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을 제외한 계약은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 출연법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은 지방출자 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양기관이며 지방출자 출연법 제2조 3항의 기자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제17조의 회계 처리 원칙에 대해서도 예의로 합니다. 따라서 군산 육상태양광 SPC에서 추진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물품 비중이 약 70%에 해당하여 물품 제조 구매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업 등록자가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은 75명의 인력풀 구성을 거쳐 평가담일 추첨을 통해 토목건축 분야 2명, 신재생 전기 4명, 시민발전 주식회사 1명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인력 풀 중에서 추첨으로 그날 말하자면 평가위원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자체 위법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출자주련법 제7조에 따라 설립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만들었고, 동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해상 풍력 발전 사업, 공공유휴부지 활용 발전 사업, 수익금 배분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발전 수익의 대부분을 군산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익 공유의 방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판매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이익 공유 방안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군산 시민에게 득이 되고 우리 군산의 발전에 드는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환경부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못 하고, 제강 슬러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제강 슬러그가 지금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강 슬러그가 혹시 안전하지 않다고 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취소된 건 알고 계시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세아베스틸의 제강 슬러그가 안전하지 않다고, 저기로 보조용 기체로 쓸 수 없다고 취소가 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예. 이미 저기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리면 육상 태양광 슬래그 부적합 인증 취소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알퍼니, 알다시퍼니, 알다세븐이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행감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환경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걷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강 슬러그의 최종 판단을, 설계 변경 판단을 어느 분이 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 SPC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SPC 대표라고 하면 군산 육상 태양광의 서지만 대표가 결정을 한 거네요? 예. 시장님 그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공사는 저희들은 입찰을 끝내고 SP 넘겨주기 때문에 공사에 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권한 밖의 일이고요. 아까도 이제 그 JTBC 뉴스룸에서 보셨지만, 이미 서지만 대표는 이미 설계가 저기를 들어갔을 때 저희가 새만금 개별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계획 승인이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미 슬러그업자들로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 점사용 허가 들어간 다음에 9일 만에 설계 변경을 해서 바로 제강 슬러그로 교체를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우리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강 슬러그가 이 우리 새만금에 우리 태양광 하는데 도로로 사용된, 그때 처음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군산시 전역에 사용이 됐고요. 또 세아베스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다른 포항이나 이런 데는 설계에 이걸 반영을 해주는데, 아직 우리 군산시에서는
시 설계로는 사실 반영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처했다고 계속 우리 시에도 그런 여러 차례 요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제강 쓰레기를 보조기층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꼭 여기를 하려고 했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강 슬러그라는 것은 저기 숙성 작업을 거쳐야 돼요. 예. 파쇄 작업부터 시작해서 철이 있는 거 다 걸러내고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제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원래 제강 슬러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숙성을 시킬 때 도로에다가 쭉 우리가 고추를 널듯이 널어가지고 그것을 숙성식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물을 붓고 거기에서 그 물을 재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요.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제강 슬러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강 슬러그하고 석탄지하고 흙을 같이 포함하면 섞으면 1200도 정도의 열이 나면서 이게 성질이 바뀌어요. 그걸 갖다가 사용하라는 거지. 그렇게 그냥 막 무더기로 쌓아놨던 세라에서 처리도 안 된 숙성 과정도 안 거친 그 제강 슬러그를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환경 오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SPC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책임은 EPC사에 있어요. 설계 시공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저기 EPC사에 지금 저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 정도를 아직 지급 안 한 걸로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옆에를 보시면 백탁수가 나옵니다. 백탁수, 하얀 물. 그게 뭐냐면 제강하는 과정에서 생석회를 넣습니다. 생석회를 그 작업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강슬러를 깔게 되면 이게 물하고 만나면 이게 백탁수가 나오면서 강알칼리성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 국정감사에서 환노인가요? 거기에서 윤준병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백탁수에 물고기를 집어넣으니까 10초 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실제로 지금 새만금 그 도로 옆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이 새만금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질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통해 지하수를 통해서 엄청난 범위가 오염이 되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세아제강에 나온 슬러그가 환경 그 연구원에서 취소된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처리하는 것이 최대한 돈을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오염된 토양까지 다 처리하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해요. 이거 2천억이 아니라 2조 갖고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좀 전문가들을 좀 하셔서 의견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의견도 좀 이렇게 들어보셔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군산을 위하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나 우리 시장님도 군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빠른 대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문제가 있다면은 발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